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히트게임즈에서 또 지금 선주문을 시작하는 로어스에 대해서 한번 보충섭을 또 진행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영문명은 WROTH입니다. 요게 지금 기본판입니다. 기본판 가격이고 역시 추가 구성품을 보시면 요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스토리폴드랑 마찬가지로 택배비 무료고 게임 파운드 페이지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택배비가 무료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 게임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저가로 구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플레이는 이제 기본 게임 플러스 팔딘이랑 베나, 이게 이제 진영이 비대칭 진영인데 기본판에는 5개의 종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확장이 2개가 들어가서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부대 토큰이 원래는 이렇게 육각형 토큰인데 요걸로 고유 형태의 여기 입체적으로 있는, 그리고 아트북도 있고, 그리고 네온 다이스 트레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에 맞게끔 담으시면 돼요, 구성을. 그리고 메탈 아트 프린트까지. 중요한 건 이 선주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시작해서 7월 11일까지 딱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로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투매니 본즈라든지 클라우드 스파이어, 그러니까 구성품을 정말 잘 만들기로 유명한 팁시어리 게임즈의 신작입니다. 그 배송 일정은 이제 내년 6월. 쭉 보면 우선 그래픽이 굉장히 뭔가 기존의 보드게임 그래픽과는 좀 다르죠. 되게 아트북으로도 나올 만한 진짜 그런 그래픽이고, 형광색 톤, 굉장히 유니크한 그래픽, 그리고 게임의 그 세계관에 확 몰입할 수 있는 판타지 테마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래픽이라고 또 보실 수 있고, 게임은 1에서 4인까지 질 수 있습니다. 솔로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에어리어 통제 게임, 그러니까 영향력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3인 정도가 좀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영향력 게임이 좀 그렇잖아요. 3인부터 치열한 박터지게 재밌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협력 진행하는 맛도 있다. 게임 방법도 승리 조건이 40점 먼저입니다. 레이싱 요소가 있어요. 계속 게임을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체크하고 해서 가장 내가 병력이 많은 쪽에 그 해당되는 점수를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먹을 때마다 점수를 체크해서 누군가가 이제 40점이 도달했다 그러면은 이제 트리거가 발동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사위 드래프트로 게임 방식이 진행됩니다. 인원수에 맞게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주사위 면을 가져가는 건데, 이 주사위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내 턴마다 하나씩 쓰고 액션을 턴 넘기고 하는데, 이 게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난 요소가, 우선 이 주사위 드래프트가 딱 떨어지게끔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굴려요. 3명이다 라고 하면 한 7개를 굴리는 거죠. 2개씩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하나가 남잖아요. 이걸 누가 가져가냐면 가장 꼴등, 그러니까 현재 승점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져가요. 주사위를 하나를 더 제공함으로써 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요소로 난 초반에 좀 점수 안 먹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 코라라는 자원이 있어요. 요거. 아까 요거. 코라를 얻거나 아니면 병력을 배치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편 그 지역의 병력 하나를 제거하거나, 크게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위를 내 턴에 하나 쓰고 돌아가면서 하나 쓰고 하는데, 이 코라라는 자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판이 이렇게 흰색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게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이 해안가라고 하는 곳에서 병력들이 대기가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중립존이라고 보면 돼요. 내 병력들이 배치가 되면 이제 이쪽에다가 배치가 되는 거고, 각 지역마다 랜덤으로 이런 승점 토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역 토큰들을 랜덤으로 배치를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곳, 이런 건 3점이죠. 여기 많은 건 3점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점수는 적지만 자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매판 그렇게 달라지게 되고, 이런 병력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사위 액션 토큰을 가지고 배치도 되지만, 코라라는 자원으로는 각 진영마다 그 비대칭으로 갖고 있는 이런 고유 병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종들은 주사위가 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배치하게 돼요. 여기 숫자가 써있죠. 뭐 여긴 2로 써있는데, 영향력이니까 머릿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만큼 숫자가 카운팅 된다는 건 아니고요. 카운팅은 무조건 머릿수로 계산이 돼요. 주사위 한 개도 그냥 하나로 똑같이 쳐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3개나 이거 주사위 3개나 똑같으니까 코라를 써서 얘를 쓸 의미가 많이 없겠죠. 그 누군가가 공격을 가했을 때 데미지를 얻으면 얘네들은 그냥 하나 데미지당 하나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병종들은 주사위 눈금만큼이 체력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다고 바로 돌아오지 않고 주사위를 1, 0 이런 식으로 돼야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얘네들마다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또 비대칭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많으면은 아까 이 토큰만큼 점수를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컨트롤링,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영역 점수를 먹을 때 이 병종들에 따라서 점수를 추가점으로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그냥 종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선 협력 모드, 아까 말씀드린 건 솔로 협력 모드가 있어서 이게 AI 진영에 맞서는데, AI가 상대를 어떤 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리플레이성이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코다.
딱 봐도 뭐 약간 주인공스러운 느낌인데 와 5네 5. 와. 여기 써있는 숫자가 기본 처음 주사위 세팅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ABC만큼의 3개의 그리즐리라는 병종이 추가가 되고 트랩이라는 게 6개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비용인 거죠. 아까 코라. 얘네들을 배치하는 거는 프리액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즐드 보면은 우선 체력이 세고 점수를 2점을 더 먹습니다. 이거 EBP. 그 다음에 트랩B 랜덤입니다. 코라를 상대편 걸 뺏어오거나 뭐 죽이거나 내 걸 배치하거나 요런 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종족으로 보면 엘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레강트랑 윈드 있는데 재미난 게 얘는 빨리라는 이 일제사격이 그 가장 많은 지역에다가 화살세를 퍼붓고 그 주변에도 화살세를 퍼부어가지고 데미지를 꽤나 입히는 그런 느낌의 종족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네는 딱 봐도 드워프 느낌이죠. 코라를 좀 캐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네 마이너라는 애는 체력이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얘네가 컨트롤링 했을 때는 코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닉은 이 스토닉과 같은 지역에 없으면 공격이 안 된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롤로 말하면은 그거 궁 누구냐 걔 무기 만드는 애 이렇게 뭐가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배치시키자마자 1데미지 입히는. 그다음에 길드 얘는 뭔가 어쌔신 또 느낌이 있죠. 그렇게 특색들이 다 다른 게 재밌어요. 확실히 스텔렌 같은 경우는 상대편 거 코라를 훔쳐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센이 또 재밌어요. 얘가 크리센이 있는 수만큼 공격을 입히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을수록 뭔가 떼 공격을 하는 느낌 있고 능력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플갱어 특수효과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굴란 얘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로 말하면 저글링 같은 느낌? 그냥 머릿수로 승부하는. 원래는 이게 지역이 내가 있는 곳에다가 놔야 되거든요. 애들을 배치할 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없어도 저기 있는 곳에다가 바로 침투시켜서 상대를 막는. 이게 점수를 먹을 때 컨트롤링이라고 해서 내가 머릿수 많으면 먹기도 하지만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상황이 되면 추가점을 더 줘요. 그런 점수를 막기 위해서는 되게 카른이 하나만 들어가도 머릿수로는 딸리지만 상대편한테 점수를 안 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생충. 요거는 그냥 코라로 데미지 입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각 종족마다 특수능력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한 장을 받는데 이건 이제 게임 도중에 딱 한 장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일발 필살기 같은 완전 궁이야 이거는. 그 중에 재밌는 게 얘는 10마리를 그냥 전장 지역에 딱 배치해버리는 그냥 머릿수로. 그리고 이렇게까지 5이 기본입니다. 이제 확장으로 들어가는 애 아까 말씀드린 팔딘. 얘는 뭐 딱 느껴지죠? 팔라딘입니다. 굉장히 탱키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산대 심지어 얘는 회복 능력도 있어. 여기 라운드가 끝났을 때 라이언은 회복일. 짜증나겠다 이거. 그 다음에 라이더는 원래는 이제 영역마다 한 칸씩 이동이나 하잖아요. 근데 얘는 2칸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동력 있고, 그 다음에 방패. 라이언을 때리고 싶어도 얘가 먼저 맞는, 도발하는 그런 느낌처럼 아이언율이 먼저 맞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탱키한 느낌의 재밌을 것 같아요 팔딘. 그 다음에 베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흑마법사 같은 느낌이에요. 해그라는 애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나 때린 만큼 너도 반사 데미지 입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콜라이트는 공격을 받으면은 내 기본 병력 걔가 또 추가되는. 야 얘는 때리기 싫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은. 가마솥 같은 경우는 죽은 애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병사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쪽 병사 말고 죽으면 여기 무덤 같은 곳에다가 따로 빼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마솥은 턴이 끝났을 때 이 죽은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물론 죽은 애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가마솥은 이동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재미난 종족들을 가지고 비대칭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비대칭이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능력 카드가 딱 한 장을 어떤 카드를 갖고 시작할지가 또 재밌기 때문에 요 보드들 있죠. 개인 보드. 이게 다 네오프렌 메테오. 이게 칩시어리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많고 퀄리티가 있는 이렇게 쭉 구성물들은 히트게임즈 홈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외 스트레치골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로풀이라든지 협력할 때 추가되는 부분이죠. AI 있고 지정 매트가 원래 요만했는데 더 커진다고 해요. 특별 능력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향력, 땅 따먹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호전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이 영상 더 보긴 하네.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이 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알아본 러스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향력 게임, 그 다음에 4명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4인이서 좀 빡 터지게 즐기고 종족 골라가지고 하는 거, 스타크래프트 또 할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빠.